자, 심우정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헌 판결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새끼 이거 장난질을 치는 거다. 뭐냐?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이거는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윤석열한테 적용한 건 구속 취소입니다.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한 건 위헌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우정 이걸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리수를 던지는 겁니다. 지기현이 참여한 해설서 구속기간 날로 계산 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다. 지기현 재판장이 지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기현이 참여한 해설서입니다.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딱 써있어요. 써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아니 네가 참여한 해설서에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네가 썼는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있다. 진짜 비겁한 놈이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겁한 놈이고 자기는 쓱 빠지는데 빠질 수가 있나?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생각이 왜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러이러해서 바뀌었다가 아니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마냥. 거기다가 심우정이 얘기한 것처럼 즉시항고 위헌? 아니 2년 전에 검찰에서 구속취소 즉시항고한 적이 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무리수를 던졌어. 누가 봐도. 얘네들도 이게 무리수라는 걸 알고 한 거라는 거예요. 판사들과 검사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거 너무나 명백한 일을 뒤엎은 겁니다. 71년 만에 이때까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걸 윤석열만 적용을 받은 거예요. 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철환 광주고등검찰청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했지만 이거 세게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댓글로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밑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항고도 안 하기로 했죠.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습니다. 구속 전 신문으로 제외되어야 할 시간을 때가 아니라 일로 되어 있는데 왜 법관이 마음대로 때로 계산하죠? 자, 검사들도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심우정의 이 결정,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 결정에 검사들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팔아넘긴 거다. 검찰 내부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구속 취소의 경우 검사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석 청구가 더 좋은 방안일 수 있는데 말이다. 이분 얘기 뭐예요? 윤석열하고 심우정 너하고 짜고 한 거 아니냐. 보석 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즉시항고를 해서 이거 안 먹힐 수 있어. 근데도 윤석열은 왜 구속 취소를 했냐? 심우정 너랑 짜고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거리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심우정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나? 이게 벌써 나왔죠. 12월 4일 개엄날입니다. 박땡땡 대검 과장이 방첩사 대령하고 통화를 하고 이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를 하고 이 대검 과장이 또 송땡땡 대령하고 통화를 합니다. 검찰에서 군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계엄군에게.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이 됐다. 계엄에 가담, 내란에 가담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검사들이 그냥 출동을 했겠냐?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이 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무리수를 뒀는데 오늘 뉴스공장에 있었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고발하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려면 예.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되려면은 예. 어떤 법규 위반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어. 근데 이번 사건에서 그 특수본이 수사 및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대검의 예규 법규입니다. 예. 그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예. 그 특수본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 이제 이런 경우에 독립해서 설치한다. 예. 특수본의 직무는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즉시항고의 결정은 특수본 박세현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이 너 하지 마. 예. 이거 자체가 그 아. 대검 지침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고.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 예. 말아야 할 일을 시킨 그거는 거네요. 특별하게 특수본 설치 운영 지침을 법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100%고 그 다음에 요건이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는 특수본에 의무 없는 석방지휘를 석방시켜 이렇게 한 거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즉시 항고할 권리를 침해한 거죠. 어허. 이 딱 부러지는 거죠. 매우 설득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탈옥을 한 거거든요. 아, 탈옥이다. 그렇잖아요. 탈옥이죠. 예, 탈옥이지. 예, 법기술자들이 짱짝꿍 해가지고 예. 공범이 돼서 탈옥시킨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법기술이 아니에요. 법을 기술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야. 아니야. 완전히 사기친 거지. 자, 심우정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이유 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법을 완전히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걸린다라는 거고요. 지기현 판사도 고발을 했는데 이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왜 고발하신 겁니까? 일단 그분이 지난 3월 7일 날 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면서 입법론을 얘기한 거지. 예. 형사소송법의 해석론, 판사의 주된 임무가 형사소송법의 해석인데 예.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 사실상의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예.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7항입니다. 7항. 7항에. 예, 구속기간 불산입. 어.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등 그 서류가 예. 접수한 예. 날.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분명히 날. 기간입니다. 기간. 데이. 타임이 아니라 데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예. 형사소송법 66조 1항 예.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 구속기간 초일은 초일.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히 명문으로 아예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야, 아주 명백하게 박혀 있네요. 기간입니다. 기간.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자, 지기현 판사는 법에는 날로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했다. 이거는 법을 만든 거다.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심우정과 지기현은 엄청난 무리수를 던졌어요. 자, 엄청난 무리수입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한 겁니다. 지기현과 심우정의 이번 작업, 형사소송법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 좀 그만하라는 거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걸? 야 희망회로 돌리는 거 니들 시부레 막 민주당하고 유튜버들 막 이거 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맞춰 이걸?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윤석열한테만 일어난 건데 예측할 수가 없었어. 예측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심우정과 지기현, 윤석열 그 일당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야지. 타겟이 잘못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판사들조차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냐? 누가 봐도 무리수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실하고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얘네들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시점이 다가오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윤석열을 풀어주는 짓을. 자, 심우정은 내란에 가담했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살려준다.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지기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검찰에서 약점 잡고 캐비넷으로 움직이게 만든 거 아닐까? 이거 말고는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무리 꼴통 판사라도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의 주장대로 확실한 3명을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 탄핵 안 돼. 이 3명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겁먹은 쪽은 저쪽이에요. 벼랑 끝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쟤네들은 법을 어겨서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겠지. 근데 그 방법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심우정 입장에서, 내란에 동조했었던 이놈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기현을 약점 잡고 움직이게 한 것 아니냐. 검찰이. 그냥 저만의 상상인 거고.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놈들이니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저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저놈들,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 저놈들이 2판 4판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풀려난 것만 빼고는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된다. 거리에 나가고 소리치고 댓글 쓰고 서명운동 같은 거 참여하고 이런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혹시나 뭐 워낙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요만큼의 가능성이 혹시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이 안 나오지? 지금 돌아가는 판을 좀 보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움직인 것 같은데, 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헌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는요, 검찰의 수사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수사 자료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자료다,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헌법재판관들 중에 검찰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12월 3일에 계엄을 했고 12월 4일에 우리가 막았죠. 근데 12월 4일에 안가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 얘네들이 모인데 얘네들이 다 법 전문가들입니다.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자, 12월 6일에 김용현이 윤석열, 김주현하고 통화를 하고 검찰로 걸어 들어갑니다. 경찰이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날 검찰이 인터셉트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윤석열하고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검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용현의 공소장이 엄청 세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냐? 검찰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악 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김용현서부터 온갖 사령관들, 이 수사를 검찰이 주도해서 해라, 이거 어차피 증거 효력 없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검찰이 막 달려나간 그게 검찰은 권한 없어.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 없어. 구속하고 증거자료 다 모은 다음에 검찰이 뭔가 하는 것처럼 해놓고 검찰은 내란에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모두 탄핵한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상상이 드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법꾸라지들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검찰과 함께 움직인 건 아닐까.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증언한 한덕수도 있고 곽종굿도 있고 많죠. 직접 증언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문영배 재판관이 검찰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이거는 형사재판의 일이고 헌법재판에서는 검찰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다라고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클을 거는 소수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는 윤석열이 풀려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야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기각될 가능성은 진짜 낮다고 봐요. 저도. 근데 저는 탄핵은 인용될 거다. 3명이나 필요해요. 근데 이 사유를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다 불법이다 라는 걸로 우기는 것 말고는 이거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스텝 내란죄 형사재판 여기는 싹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공소 기각까지도 시킬 수도 있다. 내란죄 재판을 누가 하냐. 지기현이 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다 지기현이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갑자기 윤석열을 풀어둔 게 지기현인데 그럼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가담을 했거나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 오는 엄청난 이익이거나 엄청난 불이익이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그 형사재판, 내란죄 형사재판 우리가 사형을 기대하고 있는 그 재판에 지기현이 담당을 한다. 1심은 공소 기각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다. 얘네들은요 지금 모든 걸 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예요. 얘네들은 2판 4판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탄핵 기각은 불가능하다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 기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탄핵 기각이 어떻게 가능해? 군대가 국회로 쳐들어오는 걸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판결을 안 하지? 박근혜 때 11일, 노무현 때 14일 만에 판결을 했는데 왜 안 하지? 그게 지나갔는데 왜 안 하지?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고 이건 안 될 거야. 힘 빼고 뭐하고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밭글이라고 하죠. 지금 감사원장 탄핵이랑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 구구 꼴통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래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순서대로 안 하고 왜 윤석열을 먼저 하냐 이러면서 또 지랄 발광할까봐 탄핵이 헌재의 탄핵원 순서대로 일단 선고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판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에 대한 판결은 다음 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썰이 돌고 있어요. 예, 이런 썰이 이거 전부 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하나다. 자, 생각하면 답답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경복궁으로 나오세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평일치고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데이트 코스로 잡고 경복궁역에 거기 들렀다가 그쪽에 많아요. 맛집들 오래된 맛집들도 많고 골목골목 되게 좋은 데도 많고 10분 20분이라도 와서 참여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짜증내고 화내고 힘 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놈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 이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 니들이 뭐든 할 수 있어? 한번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 마음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이만큼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됩니다.
박근혜 때 쉽게 탄핵이 됐습니까? 그때 헌재 판결 날 때 우리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사람들 100만씩 거리로 나갔어요. 광화문으로. 100만씩.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게 박근혜 탄핵이었고요. 윤석열 체포가 쉬웠습니까? 키세스단이 눈 맞고 24시간 그 추위에 버티고 겨우 잡아냈어요. 윤석열 탄핵 통과시킬 때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걸 어떻게 뚫어냈죠? 우리가 국회를 완전히 에워쌌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회로 다 나가서 겨우 탄핵 통과시켰잖아요. 쉬운 건 없다. 저들은 뭐든지 한다. 그럼 우리도 행동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저들만큼 절실해져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저들은 진짜 절박해.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판사라는 놈이 법을 어겨가면서 거짓말하고 하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줬어요.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얘네들 다 감옥이에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각오를 해야 돼요. 그 각오에서 차이가 나면 우리가 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쟤네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세지만 숫자는 우리가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숫자로 보여주는 거 밖에는 없잖아. 그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건 저렇게 해야 되네. 의미가 없어. 나갑시다. 나가서 10분, 20분이라도 참여해요.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쉽게 가본 적이 없어.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까지 어겨가면서 71년 만에 윤석열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합시다. 키세스단이 그 눈 맞으면서 윤석열 체포를 만들어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 나가지. 그 당시에 거리에 나가지 않았던 우리 차례잖아. 그죠? 그럼 우리 차례니까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하면 뭐하냐? 그게 제일 나빠. 이길 수 있습니다. 움직입시다. 저들보다 더 절박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생각만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